네, 오늘 시노미 시스템 30번째 시간이에요. 어, 특별한 어나운스먼트는 역시 시험과 관련된 것이죠. 반복해서 얘기하지만 12월 21일 목요일 여기서 볼 거예요. 7시에서 11시. 조교들과 협의가 잘 되면 좀 더 시간을 가질 수 있으니까 시간이 부족하면 미리 조교들한테 얘기하세요. 제가 이때 있을지 없을지 잘 모르겠는데 최대한 나오려고 해볼게요. 그 다음에 발런터리 프로젝트는 듀는 12월 28일인데 그 전에 주제에 대해서 저와 협의가 시험 보기 전에 끝나야 돼요. 그래서 뭐 오늘 수업 끝나고 그 다음에 다음 목요일 수업 전후에 그리고 이메일로 확정을 해주셔야 돼요. 어, 그 다음에 보낼 때는 이제 포스텍 웹메일로 해서 대용량 파일로 저한테 보내주셔야 되고 컨퍼메이션 메일을 반드시 받으세요. 제가 아마 28일 날 6시쯤에 포항에 다시 돌아와서 체크를 할 거예요. 그때가 듀예요. 더 이상 홈워크는 나가지 않을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이 이제 오늘 그다음에 목요일 날 배운 내용에 대해서 몰라도 된다 이런 말은 절대로 아니고 실제로 오늘 그 유니래터럴 G 트랜스폼까지 하고 나면 사실 나머지 배울 샘플링이라든가 모듈레이션, 디모듈레이션 쪽은 앞서 우리가 이미 배운 것들의 응용에 불과해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이 주어지고 한다면 뭐 풀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낼 거예요, 아마. 자, 지난 강의 수정 보완 사항은 요건 지난번에 제가 써놓은 거라서 요건 지우겠습니다. 특별히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쭉 들어봤는데 뭐 큰 문제 없었고요. 전체적으로 오버뷰를 또 하자면 이제 우리가 Z 트랜스폼 거의 막바지고 샘플링과 이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은 모듈레이션, 디모듈레이션에 관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두 부분 커버하면 이제 드디어 끝나게 되겠어요. 수강 신청 한참 여러분이 아마 하고 있는 것 같고요. 통신 및 네트워크 쪽의 과목들이고 융합부전공에 관심 있는 학생들은 미리 하나를 들어놓으면 좋다고 해요.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리뷰를 좀 빠르게 해볼게요. 지난주에 배운 거라서 잊어버렸을 수도 있고 일단 G 트랜스폼에도 바이레터럴 G 트랜스폼과 유니레터럴 G 트랜스폼이 있어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 배운 것은 바이레터럴 G 트랜스폼이었고 오늘 마지막 부분에 아마도 아니면 중간 부분에서 유니레터럴 G 트랜스폼을 배울 거예요. 데피니션은 아주 단순했어요. 어떻게 됐었죠? 우리가 그 시스템 펑션 기억합니까? 거기서 유래가 됐었죠. 시스템 펑션인 이렇게 됐었어요. impulse response가 h of n이면 거기에 g to the negative n을 곱해서 무한합을 구하는 것이었죠. 이렇게 되면 이 썸이 수렴할 수도 있고 발산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수렴하는 그 집합을 reason of convergence라고 부르겠어요. 그래서 주의할 것은 뭐냐면 이렇게 z 트랜스폼을 하면 어떤 운이 좋은 경우에는 이 Z 트랜스폼을 한 것이 Z의 또는 Z 인버스의 레이셔널 펑션처럼 아주 예쁜 모양이 되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유니크하게 인버스 Z 트랜스폼이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ROC가 다르면서 H of Z는 모양이 똑같은 서로 다른 두 시그널이 존재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 example을 달았었죠. A to the n의 U of n 즉 여기가 n 축이라고 한다면 제로부터 이제 뭐 이렇게 있을 수 있는 거죠. a가 리얼이고 1보다 작다면 반면에 네거티브 a to the n의 u of 네거티브 n 마이너스 1 이것은 어때요? 네거티브 1부터 이제 어떤 넌제로가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보면 알겠지만 이 u of n과 u of 네거티브 n 마이너스 n은 서로 교집합이 없어요. 1이 되게 하는 n들의 교집합이 없어요. 그런데 계산해 보시면 알겠습니다만은 둘 다 언뜻 보면 1 over 1 minus az inverse 또는 z를 곱하면 z minus a. 물론 여기서 z가 0이 아닐 때 이렇다는 얘기예요. z가 0일 때는 어떤 경우는 허용이 되고 어떤 경우는 허용이 되지 않는데 reason of convergence가 z equal 0를 포함하는 경우라면 이렇게 쓰는 것이 맞죠. 이렇게 쓰면 이미 Z 인버스에서 divided by 0, division by 0 에러가 나는 거죠. 반면에 reason of convergence가 제로를 포함하지 않는다면 Z 오리진을 이렇게 쓰는 것이 이제 좋고 이 경우에는 어차피 이렇게 쓰나 큰 문제는 없는 거죠. 이렇게 하면서 지난 시간에 또 잠깐 얘기했던 게 뭐냐면 우리가 폴과 제로가 인피니티에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 reason of convergence라는 것은 어쨌든 간에
the set of all complex numbers의 부분 집합이에요. 언제나. 따라서 infinity라는 것은 컴플렉스 넘버로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extended complex number 이런 걸 extended real number처럼 정의할 수가 있죠. 그래서 upper bar를 표기를 한다면은 그때는 우리가 무슨 말을 할 수 있느냐? 예를 들어서 z를 무한대로 보내보세요. 이 식에서.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때는 1로 수렴하죠. 그러니까 제로도 아니고 폴도 아니죠.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z를 무한대로 보내면 이 z 트랜스폼 값이 제로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는 인피니티에 제로가 있다라고 해요. 또는 이 z 트랜스폼의 식에 z equal infinity, limit z tends to infinity 이렇게 하면 발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인피니티에 폴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제로 인피니티라는 것은 말했지만 컴플렉스 넘버는 아니에요. 하지만 extended complex number 집합에서는 그것을 허용하고 또 rational function 꼴이 되는 h of g에서는 인피니티에 제로가 몇 개 있느냐, 폴이 몇 개 있느냐를 말하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이 시그널이 코잘하겠구나, 안 하겠구나 이런 것을 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매우 중요하다고 했었어요. 자, 한편 우리가 그 FIR 필터 같은 걸 한번 생각합시다. 어떤 시스템이 있는데 임펄스 리스판스가 예를 들면 뭐 이렇게 됐었다고 해보세요. 나머지는 다 제로고. 자, 그러면 우리 요 데피니션으로부터 어떤 걸 알 수 있어요? H of Z가 H of 네거티브 2의 Z의 2승, H of 네거티브 1의 Z의 1승, 그 다음에 H0, 그 다음에 H1의 Z to the negative 1, H2의 Z to the negative 2 이제 이렇게 되겠죠. 여기서 보는 것처럼 finite한 impulse response를 갖는 필터의 시스템 펑션은 또는 impulse response의 Z 트랜스폼은 bilateral G 트랜스폼은 finite terms로 되어 있어요. 맞습니까? 그리고 이것은 뭐 통분을 하면 사실 유리식으로 금방 바꿀 수 있죠. 그런데 유리식으로 바꾸지 않고도 요 Z의 엑스포넌트를 봄으로써 요 앞에 있는 게 실제로 그 impulse response의 타임 인덱스 얼마에 있는지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알 수 있는 건 뭐죠?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은 Z의 네거티브 2 이런 게 있다는 것은 Z equal 0가 아로스에 포함되지 않겠다는 걸 딱 보면 바로 알 수가 있죠. 맞습니까? 그리고 G에다 인피니티를 한번 넣어보세요. 어떤 일이 발생하나. 얘들은 그냥 0으로 가죠. 얘는 아무 일 없고. 근데 얘들이 발산하잖아요. 그러면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인피니티에서 폴이 있겠구나.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몇 개의 폴이 있는지를 말을 하려면 지난 시간 마지막에 잠깐 나왔는데 h of z 또는 뭐 x일 수도 있고 x of z를 g에 대한 레이셔널 펑션으로 바꿔서 우리가 분자의 차수가 크냐, 분모의 차수가 크냐를 가지고 몇 개의 폴이 또는 몇 개의 제로가 인피니티에 있느냐를 말할 수 있어요.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뭐냐면 by inspection 이게 z 스퀘어가 있다는 사실은 바로 h가 코잘하지 않다는 걸 말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코잘 시그널이면 어때요? 예. 폴이 인피니티에 있을 수가 없죠. 폴이 인피니티에 있으려면 G의 1승, 2승, 3승 이런 U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건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가 또 있었어요. 바이레터럴 G 트랜스폼과 DTFT와의 관계 어떻게 됐었죠? 리전 오브 컨버전스로 말을 한다면 유닛 서클이 어땠습니까? 이게 J, 네거티브 1, 네거티브 J 이렇게 되는데 이것이 어떤 G 트랜스폼의 리전 오브 컨버전스에 속해 주면 어떻다고요? 우리가 죄송합니다. H of Z에서 Z equal E to the J 오메가 이렇게 하면 H of J E to the J 오메가가 돼서 결국 우리가 discrete time Fourier transform을 얻을 수가 있었죠. 이럽니까? 네, 잠깐만요. 얘를 좀 치워야 되겠네요. 네. 그래서 엄밀한 의미의 그 Fourier Plancherel transform 말고 Fourier transform의 존재 조건을 생각해 보면 absolute summability가 필요하고 요 유닛 서클이 region of convergence에 속하는 것은 absolute summability와 같은 말이고 또 한편으로는 bounded input, bounded output, stable한 필터의 조건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다 결합돼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또 했던 게 differentiation property인데 이것은 이 Z 트랜스폼 식에서 우리가 이 식을 Z에 대해서 미분을 해보면 알겠지만 우리가 n times 어떤 x of n 뭐 이렇게 되어 있는 시그널이 있다면 얘가 Z 트랜스폼 되면 어떻게 되겠느냐 이런 것을 알 수 있었죠. 특히 x가 여기서 a to the n u of n일 때. 그래서 이 디퍼런시에이션 프로퍼티는 라플라스 트랜스폼에서도 유용했고 특히 더블 폴, 트리플 폴 뭐 이런 거 계산할 때 유용했고 Z 트랜스폼에서도 똑같이 유용해요. 자, 그 다음에 properties of reasonable convergence인데 뭐 set of complex number와 extended 여기는 했고 rational일 때 폴 at infinity 이런 얘기도 했어요. 그 다음에 inverse bilateral Z transform에 대해서는 우리가 증명은 하지 않지만 어떤 그 캐피탈 X of Z라는 것이 Z의 함수로 주어지고 그것의 ROC가 주어지면 인버스는 유니크하게 존재한다. 이런 디어렘을 우리가 찾을 수 있는데 이 책에서는 제시하진 않았어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property of bilateral G transform을 쭉 커버를 했어요. 오늘 배울 거에 대해서 이제 프리뷰를 하자면 요 중간까지는 이제 Z 트랜스폼에 관한 것이에요. 그래서 앞서 우리가 아웃라인에서 봤듯이 여기서 보면 처음에 타임 도메인 상에서 배우고 잘 보세요. 이게 타임 도메인 상에서 결국은 간단해요. 타임 도메인 상에서는 임펄스 리스판스라는 개념이 제일 중요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프리퀀시 도메인이었고 여기서부터는 S 도메인, Z 도메인 이렇게 차원을 넓혀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거의 여기가 끝나는 거예요. 여기까지 하면 Z 트랜스폼까지 하면 그 다음에 여기 있지만 샘플링과 관련된 것, 샘플링, 인터폴레이션, 안티-에일리어싱 필터 또는 안티-에일리어스 필터링, 그 다음에 뭐 흔히들 우리가 생각하는 아날로그 투 디지털 컨버터, 그것을 수학적으로 어떻게 모델링 할 것이냐. 그 다음에 샘플링도 타임 도메인과 프리퀀시 도메인 사이에서 이해하고 여기로부터 샘플링 한 다음에 다시 인터폴레이션, 컨티뉴어스 타임 시그널을 만들어내는 것, 그 과정에서 퍼펙트 리컨스트럭션이 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 여기 이제 나와 있는 단어 중에서 여러분이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게 이거예요. 나이키스트 샘플링 디어렘 해서 반드시 기억을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일렉트리컬 엔지니어로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이 디지털 혁명이 일어난 게 한 90년대 초반부터예요, 실제로. 어떻게 보면 그 세계사적인 엔지니어링 입장에서 세계사적인 조류에 한국이 굉장히 빨리 탑승을 했어요. 그러면서 지금 우리가 이 정도의 경제를 만들어낸 것인데 그 핵심이 이거예요. Discrete time processing of continuous time signals. 그 전만 해도 품질, 음질이 형편없던 한국의 오디오 기기들이 그 다음부터는 뭐 걱정이 없어졌어요. 정말 귀가 예민한 사람들 아니면 한국의 오디오 기기들과 예전에 장인들이 만들어내는 일본의 오디오 기기들, 뭐 독일의 오디오 기기들 이런 것과 비교했을 때 이제 차이가 거의 없어졌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도 우리가 아날로그 시대인데 핸드폰을 쓴다. 그러면 그 장인들의 어떤 터치가 필요할 텐데 그런 게 필요 없어지는 거예요. 이 디지털 프로세싱 오브 컨티뉴어스 타임 시그널즈가 너무너무 디스크리트 타임 프로세싱 너무너무 중요하고 엔지니어링 사적 혁명이었다는 걸 알고 차차 배워 나가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잠깐 여기는 언급을 했듯이 LTI 시스템, 물론 discrete time LTI 시스템 with impulse response H of n이에요. 이것이 bounded input, bounded output stable, bibo stable 하다는 것은 if and only if impulse response가 absolutely summable 하다라는 것이라고 우리가 학기 초에 배웠고 증명도 해보라고 제가 얘기했었죠. 자, 그러면 이것이 무슨 뜻이냐? ROC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이 시스템 펑션, 즉 impulse response의 Z 트랜스폼이 reason of convergence를 어때요? 갖는데 unit circle Z equal Z의 모듈러스가 1이라는 이 컴플렉스 넘버 집합이죠. 이게 얘를 포함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때요? Z 트랜스폼에서 Z equals e to the j 오메가를 넣으면 DTFT도 존재하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바이레터럴 G 트랜스폼을 이해하는 방법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푸리에 트랜스폼의 제너럴라이제이션으로 보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G 플레인 상에서 유닛 서클 상에서 이
바이레터럴 G 트랜스폼을 이밸류에이션 함으로써 discrete time 푸리에 트랜스폼을 얻는데 그러려면 당연히 리전 오브 컨버전스에 이 유닛 서클이 들어가야 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코젤러티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아까 잠시 설명을 했듯이 우리가 일반적인 어떤 시스템이 DT, LTI 시스템이 impulse response H of N을 가지면 봤지만 요 정의로부터 만약에 H of negative 1이라는 텀이 있다면 여기는 G가 곱해지고 H of negative 2라는 게 있으면 G 스퀘어 이렇게 곱해져서 쭉 더해지기 때문에 보면 알겠지만 벌써 이게 넌제로라는 얘기는 어때요? 인피니티에 폴이 있는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no pole at infinity라는 게 이 코젤러티를 위해서 필요해요. 그리고 스터빌러티는 어때요? 앞에서 스터빌러티는 얘기했잖아요. 유닛 서클이 ROC에 포함돼야 한다. 그러면 이게 이제 유닛 서클이라고 합시다. 이게 유닛 서클이고 얘가 Z 플레인이라고 하면 자 이제 코잘 LTI 시스템이 특히 레셔널 시스템 펑션을 가질 때는 어떤 일이 발생해야 돼요? 예. 요게 유닛 서클이 포함돼야 되니까 요렇게 해서 요 바깥쪽으로 ROC가 돼야 되고 ROC는 폴을 포함할 수 없죠. 그렇죠? 예, 그냥 컴플렉스 넘버에서. 그럼 폴은 어때요? 폴은 존재한다면 이 안에 있어야죠. 따라서 여기 있듯이 모든 폴은 inside a unit circle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주의할 것은 뭐냐면 폴 at infinity라는 것을 생각한다 하더라도 이 코젤러티 때문에 그렇잖아요. 예, 코젤러티 때문에 인피니티에 폴이 있을 수가 없죠. 맞습니까? 예, 그래서 인피니티에도 폴이 없고 그냥 컴플렉스 넘버 입장에서도 요 유닛 서클 바깥쪽에는 폴이 없다는 것이에요.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폴을 어디 놔야 되는가 또는 폴이 어디 있어야 되는가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뭐겠어요? 당연히 좀 이따가 시스템을 디자인하기 위해서죠. 시스템을 디자인하는데 먼저 우리가 어떤 특정한 프리퀀시 리스판스를 갖는 시스템을 디자인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우리의 목표는 뭐라고요? 우리의 목표는 사실 얘를 디자인하는 거죠. 맞습니까? 하지만 얘를 디자인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DTFT를 바로 디자인하지 않고 시스템 펑션을 디자인한 다음에 유닛 서클에서 이밸류에이션 함으로써 푸리에 트랜스폼을 얻는다라고 본다면 이제 Z 플레인 상에서 이 예를 들면 매그니튜드 리스판스가 또는 페이즈 리스판스가 어떻게 될지를 고민을 해봐야 되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라플라스 트랜스폼에서 한 것과 똑같이 하는데 차이가 조금 있어요. 한번 봅시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캐피탈 X1 of Z가 Z-A라고 되어 있는 어떤 first order zero 시스템이에요. 여기서 first order zero라는 것은 Z의 1승꼴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을 0으로 만드는 것은 어때요? zero죠. 폴이 아니죠. 그래서 first order zero 시스템인데 자, 요거를 이제 Z 플레인 상에서 이해를 해봅시다. 우리가 5 빼기 1은 4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1에서 5까지 예를 들어서 뭐 빌딩이라고 하면 1에서 5까지 가려면 4개로 올라가야 되죠. 예, 이런 뜻인 것처럼 C-A는 A에서 Z로 향하는 그렇죠. A를 기준으로 봤을 때 C가 어떤 컴플렉스 넘버냐예요. 그래서 여기도 있는 것처럼 A가 만약에 어떤 리얼 포지티브 넘버라고 하고 C가 임의의 컴플렉스 넘버라고 한다면 어떻습니까? Z-A라는 컴플렉스 넘버는 뭐가 되죠? 요게 되는 거죠. 요 벡터가 Z-A에 해당하고 앵글은 뭡니까? 매그니튜드, 모듈러스는 요 길이가 되고 앵글은 요 각도가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거꾸로 first order 4를 생각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요게 이제 요 Z-A라는 요 컴플렉스 넘버가 분모에 들어가는 것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G를 어떤 값을 특정하면 그때 요 값이 어떻게 될지를 알 수 있겠어요. 여기서는 이제 일반적인 분모가 피스 오더고 분자가 Rth 오더인 어떤 레셔널 펑션을 가지고 똑같이 얘기해요. 예.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매그니튜드를 알고 싶으면 매그니튜드를 다 취하면 되고 페이즈를 알고 싶으면 페이즈를 이렇게 다 더하면 되는데 특히 로그 매그니튜드로 하면 이게 또 지난번에 봤듯이 다 서메이션과 뭐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로 다 바뀌겠죠. 자, 이까지 이제 웜업이 됐고요.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뭔가요? 예,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어떤 discrete time 필터를 디자인하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우리는 푸리에 트랜스포머블한 어떤 시스템을 만들고 싶어요. 자, 이제 어떤지 봅시다.
예를 들어서 capital H of Z가 1 over 1 minus A times Z inverse예요. 그리고 이것은 만약 Z가 0이 아니면 여기서처럼 ROC가 어떤 파지티브 절대값 A를 파지티브라고 합시다. 그러면 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0이 포함이 안 돼 있죠. ROC에. 그러면 와 신난다 그러면서 분자 분모에 Z를 곱해서 Z-A분의 Z라고 쓸 수 있어요. 자, 이제 한번 봅시다. 이게 뭘 뜻하나. 참고로 우리가 이미 이것을 인버스 Z 트랜스포하면 A to the N U of N이라는 코잘 컴플렉스, 코잘 익스포넨셜 시그널이라는 걸 알 수 있고 여기서 있는 것처럼 G의 절대값이 1보다 작다고 하면 여기서 G는 반드시 뭐 리얼은 아니어도 되는데 이 그림에서는 리얼로 잡았어요. 이렇게 잡으면 얘가 또 이렇게 디케이하는 지오메트릭 시퀀스 같은 놈이죠. 자, 이제 한번 봅시다. 이 캐피탈 H of Z를 Z 인버스가 아니라 Z의 레셔널 펑션으로 나타냈어요. 그러면 우리가 분자로부터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의 제로가 오리진에 있죠.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오리진에 동그라미 표시를 했어요. 그 다음에 분모를 보면 Z-A equal 0으로 놓으면 Z equal A, 즉 A라는 넘버, 여기서는 1보다 작고 양수로 잡았어요. 곳에 폴이 있어서 폴을 마킹할 때는 X로 표시하기로 했죠. 그래서 여기 보면 알겠지만 폴 제로 다이어그램에 폴이 하나, 제로가 하나 이렇게 있어요. 참고로 인피니티에서는 폴도 제로도 없죠. 맞습니까? 예. 이렇게 이제 쌍으로 생겨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이렇게 폴과 제로를 갖는 요 임펄스 리스판스가 이렇게 되는 시스템의 DTFT를, 즉 프리퀀시 리스판스를 좀 한 차원 높은 데서 이해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요 Z에 e to the j 오메가, 즉 이 유닛 서클 상에 있는 컴플렉스 넘버들을 대입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어떻게 보면 오메가로 파라메타라이즈가 됐죠, C가. 그래서 오메가가 0이면 요 지점에 있어요. 오메가가 쭉 바뀌어서 2분의 파이, 2분의 3파이, 2파이가 되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죠. 그래서 빙글빙글 돌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 알듯이 discrete time Fourier transform은 항상 periodic signal with period 2파이가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일단 먼저 매그니튜드 리스판스부터 그려봅시다. 프리퀀시 리스판스는 매그니튜드 리스판스와 페이즈 리스판스로 나눌 수 있죠. 매그니튜드 리스판스를 그리는데 이 그림으로 생각해 보세요. 여기다가 대입해서 막 컴플렉스 넘버의 리얼 이미지너리 제곱해서 스퀘어 루트 하지 말고 여기서 봅시다. 자, 제가 오메가 0에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분자는 이게 Z인데 Z 빼기 0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 오리진으로부터 Z까지 요 컴플렉스 넘버예요. 얘는 크기가 어떻습니까? 분자는 어때요? 분자는 오리진에서 이 위에 있는 이 단위원 상에 있는 점까지 거리니까 크기는 일정하고 페이즈만 쭉 변하죠. 그래서 분자는 변하지 않고 분모는 어떻게 됩니까? 분모는 A에서 Z까지죠. 그런데 이 크기를 보면 언제 제일 짧아요? 직관적으로도. 오메가가 0일 때 제일 짧죠. 이때 제일 작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분모에 있으니까. 매그니튜드 리스판스는 그때 제일 크겠죠. 그래서 삥 돌면서 파이에 가면 제일 작아졌다가 전체 크기가 또 돌아오겠죠. 그래서 여기 그림처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A를 단위원에 가까이 붙일 때와 오리진에 가까이 붙일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봅시다. 일단 오리진으로 붙여봅시다. 그럼 어떤 일이 생기죠? 오리진으로 붙이면 이 A에서 단위원 상에 있는 e to the j 오메가까지의 거리가 거의 변하지 않죠. 그래서 매그니튜드 리스판스가 상당히 플래튼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보는 것처럼 A가 여기서는 0.95니까 1에 가까운 거고 이건 0.5인데 더 작아지면 어떻게 됐어요? 거의 플랫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반면에 A가 유닛 서클에 가까운데 여기서 굉장히 가깝다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오메가가 제로일 때 이 분모가 매우 모듈러스가 작은 컴플렉스 넘버가 되겠고 멀어지면서 급격히 분모가 크기가 커지겠죠. 맞습니까? 따라서 어때요? A가 1에 가까우면 굉장히 DC 쪽에 여기 제로, 오메가 이퀄 제로에서 샤프하게 올라가고 떨어지는 이런 프리퀀시 리스판스가 나오겠구나. 그래서 우리가 폴을 유닛 서클 가까이 놓으면 어떤 일이 발생하겠어요? 폴을. 예. 그 오메가 값을 잘 설정해서 요 근처를 지나면 폴 근처를 지나면 굉장히 큰 매그니튜드의 변화가 생기겠죠. 이런 감을 가지셔야 돼요. 페이즈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다 알아서 한번 해보세요. 자, 이제 그러면 거의 준비가 다 됐어요. 세컨 오더 시스템까지 한번 봅시다.
세컨 오더 시스템인데 여기서도 가정이 우리가 바이레터럴 라플라스 트랜스폼에서 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리얼 밸류드 시그널 인풋, 리얼 밸류드 시그널 아웃풋인 DT-LTI 시스템을 생각하기 때문에 임펄스 리스판스가 리얼 밸류드예요. 임펄스 리스판스가 리얼 밸류드면 당연히 Z 트랜스폼을 할 때 어떻습니까? Z 트랜스폼 할 때 계속 반복하지만 H of n의 Z to the negative n이니까 이 코에피션트도 리얼이 되겠죠. 그러면 설령 레이셔널 펑션을 우리가 얻는다 하더라도 코에피션트는 다 리얼이고 레이셔널 펑션이라고 하면 분자 분모가 Z의 폴리노미알이니까 이퀄 제로로 놓으면 우리가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와서도 계속 배웠던 리얼 밸류드 코에피션트를 갖는 다항식이죠. 그렇죠? 예, 다항 방정식을 얻는 거죠. 이퀄 제로로 놓으면. 그러면 그걸 이퀄 제로로 하는 리얼 또는 컴플렉스 넘버는 어떻게 됩니까? 리얼로 뭐 예를 들면 중근이다, 삼중근이다 할 수 있는데 컴플렉스 넘버는 어떻습니까? 반드시 어떤 A라는 컴플렉스 넘버가 근으로, 루트로 존재하면 A 칸주깃이 존재한다는 거죠. 참고로 칸주깃 페어는 컴플렉스 Z 플레인 상에서 또는 S 플레인 상에서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예, 이 호리젠탈 액시스에 리플렉션 된 대로 나타났었죠. 예, 그걸 잘 보고 이 그림을 한번 봅시다. 여기서 지금 캐피탈 H of Z가 Z의 레이셔널 펑션인데 분자도 2차고 분모도 2차예요. 예. 이렇게 하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일단 z equal infinity로 해버리면 알 수 있듯이 z에는 zero도 폴도 없죠. 그렇죠? 예. 이게 뭐가 되기 위한 필요 조건이에요? 예, 코잘하기 위한 필요 조건이죠. 그렇죠.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넌 코잘하면 z라는 게 튀어나오기 때문에 infinity에서 폴을 갖잖아요. 자, 여기서 우리가 G1, G2가 리얼이 아니라 컴플렉스라고 놓으려고 이런 조건들을 달았어요. 이렇게 보면 여러분이 디스크리미넌트 계산해 보면 더블 폴이 나오고 이래 그 컨주깃 페어 폴이 나오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다 이제 그려 보는 거예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폴이 2개 있고 여기 보면 알겠지만 제로가 여기 2개 있죠. 참고로 더블 제로 앳 오리진은 이렇게 정말 동그라미를 2개 그려요. 물론 3개, 4개 되면 복잡하긴 하지만 2개 정도에서는 이렇게 그리고 따라서 이렇게 칸주깃 페어가 있고 여기서 이 조건에 따르면 특히 요 2개의 근의 모듈러스는 1보다 작아요. 그래서 2개의 폴이 inside the unit circle 되게 한 거예요. 그 다음에 ROC는 요 바깥쪽. 그래서 여기도 나와 있지만 보면 알다시피 얘가 어떻습니까? 푸리에 트랜스포머블 해요. R이 0에서 1 사이고 사인 오버 사인은 1로 바운딩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여러 테스트 방법으로 저 시퀀스가 수렴하나 안 하냐 이런 거 많이 했었죠. 미적 분학 시간에. 자, 이제 봅시다. 이제 오메가를 0에서 2파이까지 바꾸면서 이렇게 폴제로 다이어그램이 그려지는 폴제로 패턴이 그려지는 이 세컨 오더 시스템의 프리퀀시 리스판스를 매그니튜드 리스판스와 페이즈 리스판스로 나눠서 생각을 해보겠어요. 자,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일단 오메가가 제로예요. 그러면 분모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분모는 그냥 Z의 스퀘어니까 크기가 2죠. 분자는 죄송해요. 분모는 어떻게 돼요? 분모는 여기서 X로부터 1까지의 거리와 또 칸주기 페어로부터의 1까지 거리. 이 두 개는 같은 거리인데 어쨌든 분모에 있어요. 자, 이제 옮기겠어요, 제가. 오메가를 점점점 키워서 점점점 요 폴 하나에 다가가면 어떻습니까? 물론 반대쪽 폴로부터 이 거리는 커지겠지만 이 거리가 짧아지니까 그 효과가 나타나겠죠. 맞습니까? 네. 그래서 어떤 일이 생기느냐? 여기서 보는 것처럼 요 폴의 앵글을 세타라고 한다면 세타 근처가 되면 이렇게 피키한 프리퀀시 매그니튜드 리스판스가 나타나고 자, 이제 극단적인 경우를 생각합시다. 두 개의 폴의 모듈러스가 1에 가까워요. 작기는 한데. 그럼 어떻게 되면 얘가 굉장히 요 유니서클에 붙죠. 자, 이 상태에서 오메가를 쭉 키워보세요. 그러면 오메가가 세타 근처에 가면 분모 중에 요 한 텀이 매우 작은 값이 되죠. 그 얘기는 분모가 그러니까 요 전체 값은 매우 큰 값이 될 거예요. 마찬가지로 네거티브 세타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나겠죠. 따라서 여기서 보는 것처럼 요 컨주깃 페어인 폴의 크기가 1에 가까우면 0.95면 어떻습니까? 세타와 네거티브 세타에서 매우 피키한 이런 프리퀀시 셀렉티브
필터가 디자인이 되겠어요. 그리고 앵글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차분히 하면 되는데 이걸 뭐 굳이 손으로 시킬 이유는 없는 것 같은데 그래도 시험 시간에 한번 해보면 뭐 여러분이 이해를 제대로 했나 확인은 되겠죠. 자, 이런 것처럼 여러분이 이제는 프리퀀시 리스판스를 그냥 프리퀀시 축에서 그린 어떤 컴플렉스 넘버 모르겠어가 아니라 이제 Z 플레인 상에서 폴과 제로를 그려놓은 다음에 이렇게 해놓으면 딱 보면 뭐 그럴듯하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 때 우리가 빼먹지만 라플라스 트랜스폼 할 때 그 버터워스 필터 기억납니까? 할 때 어떻게 했어요? 고무판이 있고 잘 늘어나는 폴이 있으면 정말 폴대를 세우는 것처럼 해서 시스템을 디자인했었죠. 똑같은 일을 우리가 Z 트랜스폼을 가지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물론 데모는 하지 않겠지만 여러분이 특히 컨트롤, 자동 제어에 들어가면 이 폴 제로를 어디에 놔서 시스템을 스테이블라이즈 할까? 그 다음에 폴 제로가 내가 어떤 파라미터를 바꾸면 컴플렉스 플레인 상에서 어떻게 바뀔까? 이런 것을 매우 중요하게 배우게 되겠어요. 자, 그런데 그 부분은 뭐 자동 제어 시간에 배우도록 하고요. 지금 이제 여러분이 처음 보는 그림이 하나 나오는데 예전에 제가 처음에 2006년인가요? 처음에 시노미 시스템 강의를 할 때는 뭐 말했지만 이게 시간, 이게 진도 이러면 거의 리니어하게 이렇게 갔었죠. 그래서 처음에 계획했던 렉처 노트 24개를 커버를 했어요. 아마 이번 학기에도 22개밖에 못할 것 같은데 그 24개 중에서 마지막 2개, 뭐 마지막에서 세 번째, 두 번째였죠. 그 2개가 이 피드백 시스템에 관한 거고 피드백 시스템은 자동 제어와 밀접히 관련이 있어요. 근데 이제 커버는 하지 않아요. 그 후에 해보니까 설명을 뭐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대로 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래서 하지 않는데 그래도 한번 봅시다. 자, 여기서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될 것은 뭐냐면 여기서 보면 알겠지만 그리고 지난번에 실제로 약간 디자인을 해봤어요 이미. 자, 봅시다. 이게 입력이고 얘가 출력이에요. 그런데 출력이 어떤 LTI 시스템을 통과해요. 중요한 것은 이 아래쪽에 있는 요 시스템의 입력이 오른쪽에 있어요. 화살표를 잘 보세요. 그래서 나온 출력이 입력과 여기서는 빼져서 어떤 필터를 또 통과해요. 자, 이렇게 되면 뭐야 할지 모르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요 디스크리트 타임 시스템이에요. 둘 다. 위에 것의 디스크리트 타임 시스템의 임펄스 리스판스를 H1, 아래쪽에 있는 것을 H2, 그다음에 시스템 펑셔널 캐피탈 H1, 시스템 펑셔널 캐피탈 H2라고 한 다음에 질문이 이거예요. 이 입력과 출력을 가지는 이 오버롤 시스템 입장에서의 시스템 펑션을 요 2개의 시스템 펑션으로 나타내 보라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중요하니까요. 예를 들어서 이 H1 of Z가 unstable한 시스템이에요. 고잘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그런데 우리는 요 H2를 이렇게 달아서 피드백을 해줘서 이걸 피드백이라고 해요. 피드백 패스라고 해요. 피드백을 줘가지고 이 전체 시스템을 스테블라이즈를 하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렇게 달면 전체 오버롤 시스템이 어떻게 되고 그다음에 폴 제로의 위치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알아야 되니까 계산을 해보고 싶죠. 그래서 이제 질문이 뭐냐면 여러분이 답을 해야 될 질문이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find h of z in terms of H1 and H2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 할 수 있습니까? 저는 아직도 당혹감을 잊지 못해요. 제가 여러분 시절에 학부 시절에 이 수업을 들을 때 이거 뭐 어떻게 하란 말이냐 미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냥 차근차근 하시면 됩니다. 예, 차근차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 중요한 것은 어쨌든 요 입력의 Z 트랜스폼, 출력의 Z 트랜스폼, 그 다음에 나와 있는 시스템 2개의 시스템 펑션을 가지고 식을 하나 만들어야 돼요. 어쨌든 등식을 만들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어때요? Y, 출력의 Z 트랜스폼은 어쩌고 저쩌고 입력의 Z 트랜스폼 이런 식을 만드는 게 목표예요. 자, 그러면 어떤 등식이 있는지 봅시다. 예, 여기서 한번 봅시다. 여기서 우리가 E sub n이라고 달았는데 E sub n은 어떻게 됩니까? E sub n은 여기서 보지만 x와 요 h를 통과한 y 녀석이죠. 그러면 제가 질문을 할게요. 요 출력은 요 w의 z 트랜스폼은 출력과 어떤 관계가 있어요? 요 녀석이 w가 y of z의
h2 of z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결국은 여기서 x of z 마이너스 h2z of y of z가 뭐랑 같습니까? e of z랑 같죠. 얘가 e of z예요. 그 다음에 e of z에다가 h1을 곱하면 y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h1을 곱하면 다시 y와 같죠. 이렇게 놓으면 결국은 y로 묶고 나눠보면 여러분이 뭐 이걸 못하진 않아요. 뿅 하고 이렇게 나옵니다. x분의 y가 xg분의 캐피탈 yz가 놀랍게도 h1 of z divided by 1 플러스 product 이렇게 돼요. 자, 여기서 이제 이 식이 처음 보면 이해가 잘 안 갈 텐데 한 가지 쉽게 보는 방법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요거를 여러분이 끊어 먹어요. 예를 들어서 저게 그냥 zero를 all zero를 내는 시스템이라고 합시다. 입력이 뭐가 들어가든 간에 zero죠. 그 얘기는 뭐예요? 얘가 all zero면 얘가 어떻게 되든 간에 zero가 빠지니까 없는 것과 마찬가지죠. 자, 그러면 오버롤 리스판스가 뭐가 나와야 됩니까? 캐피탈 H1이 나와야 되겠죠. 자, 한번 볼까요? 그러면 여러분이 모양을 딱 기억해 보면 분자에 H2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H2가 0면 캐피탈 H1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말하는 게 뭐냐면 요 부분이 바로 H2가 0면 H1이 된다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흥미로운 게 뭐냐면 여기에 분모에 이제 H2가 0가 아니면 분모에 코렉션 텀이 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드백이 없으면 그냥 H1이잖아요. H1 분자에는 H1 나누기 1이죠. 그런데 피드백 루프가 들어가면 어때요? 분모에 코렉션 텀이 들어가는데 그 코렉션 텀이 이 두 시스템의 프로덕트였다 이렇게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수식을 볼 때 그냥 뭐 시험 볼 때나 기억하고 말지 이렇게 하면 그냥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제 나이가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반도체를 전공했어요. 그러면 C 트랜스폼 얘기하면 하나도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뭘 하자는 건지 피드백으로. 그런데 요 식을 음미를 하는 거예요. 이게 뭘 뜻하나? 아, 요게 제로면 분모가 없어지니까 당연히 캐피탈 H1이 나와야 되니까 아, 맞아. 저 모양이 분자에 캐피탈 H1 of Z가 있고 분모에 1 더하기 코렉션 텀이 있었는데 그 코렉션 텀은 두 시스템 펑션의 곱이었어. 따라서 어떻게 되죠? 요 곱을 잘 디자인해서 우리가 전체 원하는 시스템을 만들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그젠플을 하나 줘요. 이그젠플을. 예. 이그젠플을 하나 주면서 물론 이 이그젠플은 뭐 피드백과 관련이 없다고 볼 수도 있고 또 이거 자체가 피드백이긴 한데 여러분이 요식 많이 봤었죠. 그렇죠? 캐피탈 H of Z는 1 over 1 minus 1 quarter Z to the negative 1. 이거 뭡니까? 공비가 4분의 1인 코잘 등비 수열이죠. 그렇죠? 예, 이미 알고 있어요. 요런 것을 임펄스 리스판스로 갖는 시스템은 여러분이 시스템을 실제로 구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냐는 거예요. 자, 우리가 DT 말고 CT LTI 시스템을 디자인할 때 어때요? 일단 어떤 임펄스 리스판스를 갖도록 만들면 된다가 처음이었고 두 번째는 뭐겠어요? 원하는 프리퀀시 리스판스를 갖도록 하면 된다가 두 번째였는데 문제는 그렇게 하다 보면 도대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소자들을 이용해서 예를 들어서 RLC, OPMP 이런 걸 이용해서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감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방법이 뭡니까? 프리퀀시 도메인 상에서 일단 그 원하는 프리퀀시 리스판스 있잖아요. 걔와 가장 유사하게 되는 레셔널 펑션 오브 S equal J 오메가를 찾는 거죠. 그렇죠? 여기서 지난번에 나왔던 파데 어프락시메이션 제가 잠깐 설명했어요. 어떤 펑션은 맞습니까? 레셔널 펑션으로 잘 어프락시메이션 된다.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해야 돼요. 특히 반도체를 하거나 뭐 파워 앰프 하는 학생들도 보면 이래요. 어떤 파이나이트한 구간이든 뭐 아니든 간에 어떤 커브가 있어요. 이걸 피팅할 때 폴리노미알만으로 하려면 굉장히 높은 차원의 폴리노미알이 필요할 수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여러 텀들이 있고 코에피션트도 여러 개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어떤 것들은 폴리노미알로 그냥 하지 않고 뭐 테일러 시리즈처럼 그렇게 폴리노미알로 하지 않고
레이셔널 펑션으로 피팅하잖아요. 그럼 파라미터 두세 개로 딱 잘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 레이셔널 펑션이 매우 중요하고, 비록 여러분이 공학 수학이나 미적분학에서는 테일러 급수에 대해서 주로 배우지만, 이 파데 급수라고 해도 좀 애매한데, 그러니까 테일러 시리즈는 어떻게 보면은 그 와이어스트라스 어프락시메이션 티어렘을 이용한 거예요. 커브가 컨티뉴어스하면 폴리노미알 차수를 높여서 피팅할 수 있다. 그런데 또 하나가 뭐냐면 레이셔널 펑션으로 분자 분모의 차수를 잘 조정하면 어떤 특히 파이나이트한 구간이나 이럴 때는 굉장히 잘 피팅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사용하는 핸드폰에 예전에 들어있던 코드 익사이티드 리니어 프리딕션이라는 것을 이용한 그런 알고리즘을 써서 만들어 놓은 음성 압축 알고리즘들은 전부 레이셔널 펑션 어프락시메이션을 해가지고 필터를 디자인했었어요. 자, 어쨌든 돌아옵시다. 그래서 이렇게 임펄스를 빵 넣으면 물론 디스크리트 타임이니까 5, 0 하다가 1, 0 이렇게 하면 이제 어떤 DTL 시스템이 익사이트 될 텐데 그거를 어떻게 만드느냐. 여기 보는 것처럼 adder, 그 다음에 constant multiplier. 이거 constant multiplier예요. 그 다음에 이게 뭐냐? delay component. 그러니까 놀랍게도 delay 더하기 곱하기 상수 곱하기만 있으면 우리가 레이셔널로 되어 있는 시스템 펑션을 갖는 DTLTI 시스템은 언제든 디자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결국 디스크리트 타임 LTI 시스템도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원하는 임펄스 리스판스가 있으면 프리퀀시 도메인으로 바꾼 다음에 폴 제로를 적당히 나서 우리가 레이셔널로 어프락시메이션 하면 되겠다는 생각이 들죠. 이렇게 디자인을 다 해왔어요. 옛날에는. 그리고 지금은 매우 이것이 컴퓨터라이즈드 되어 있는데 자, 그럼 이걸 한번 봅시다. 얘가 뜻하는 게 뭐예요? 이것도 이렇게 보면 돼요. 요 위에 있잖아요. 여기 블랙스 포뮬라라고 되어 있는 이 피드백 시스템의 시스템 펑션 모양과 너무 유사하죠. 보세요. 분자가 있고 분모에는 1 더하기 something인데 분자가 또 나타나 있어요. 근데 여기선 분자가 1이죠. 그다음에 1 플러스, 근데 마이너스는 뭐 상관은 없죠. 근데 1이 또 있잖아요. 얘도 피드백으로 구현할 수 있겠나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모양을 딱 보자마자.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주의할 것은 여기서 지금 보통 우리 네거티브 피드백이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빼주는 거를 제가 하이라이팅한 거 잘 보세요. 그래서 이게 네거티브일 때 이게 포지티브가 돼요. 여기 있고 여기가. 알겠어요? 뺐을 때. 입력에서 이 피드백에서 들어오는 시그널을 뺐을 때 여기가 포지티브가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어때요? 네거티브니까 입력과 더해져야 되겠구나, 뭔가가. 그래서 여기 보면 입력과 더해지죠. 여기는 플러스예요. 그래서 그리고 요 부분을 보면 어떻습니까? 이게 분자가 1이고 그렇죠? 그러면 1 곱하기 4분의 1의 z to the 네거티브 1이니까 4분의 1은 곱하는 거고 z to the 네거티브 1은 이렇게 쓰면 딜레이 컴포넌트 하나 4분의 1 곱하고 더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출력을 내기 위해서는 현재의 입력과 하나 과거의 입력을 4분의 1한 것의 합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피드백이 돼. 얘는 이렇게 써도 되고 놀랍죠. 그 다음에 또 여러분이 이 식으로부터 리니어 컨스턴트 코에피션트 디퍼런스 이퀘이션을 만들어내면 또 이렇게 쓸 수 있죠. y-4분의 1에 yn-1은 x of n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것은 다음 학기에 있는 디지털 시그널 프로세싱에서 이 폴제로 이런 거 나와서 디자인하는 게 나올 거고 지금은 계속 소개만 할 거예요. 자, 또 한번 봅시다. 어떤 시스템이 있어요. 어떤 시스템의 시스템 펑션이 Z 인버스의 레셔널 펑션으로 이렇게 주어졌어요. 근데 이렇게 보면 우리가 폴 제로를 알기는 어렵지만 요거를 지난번에 했듯이 그 다이렉트 폼이라고 해요. 인터미디트 어떤 시그널을 도입해서 하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분모만 있는 걸로 먼저 뽑아내고 그다음에 분자만 있는 걸로 뽑아낸 다음에 이 분모만 있는 쪽으로 먼저 구현을 해요. 요건 조금 전에 봤었죠. 어떻게 됩니까? 피드백이 있고 4분의 1 z to the 네거티브 1이 있었죠. 요 놈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하이라이팅 펜으로 표시를 하면 요 부분이 요게 되겠어요. 그 다음에 요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이 부분은 중간에 있는 것을 여기서 V라고 했는데 V를
V를 가지고 Y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V를 한 번 딜레이하고 V를 바로 한. 그러니까 얘는 피드백이 아니에요. 피드 포워드라고 해요, 얘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얘는 y of z는 1-2z 인버스의 vz가 되니까 y of n은 v of n-2배의 v of n-1 이렇게 되니까 v of n 그대로 들어가죠. 그 다음에 딜레이하고 여기 딜레이죠. 그 다음에 네거티브 2 하고 더해주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또 뭐예요? 이 자세히 보니까 여기도 딜레이가 있고 여기도 딜레이가 있는데 이 시그널은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개를 묶어요. 딜레이 컴포넌트를 두 개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로 쓴 거예요. 이렇게 하면 딜레이 컴포넌트 하나만 가지고도 이걸 구현할 수 있었던 거죠. 참고로 얘를 LCCD로 바꾸면 어떻게 됩니까? y of n 마이너스 4분의 1의 y of n 마이너스 1은 x of n 마이너스 2배의 x of n 마이너스 1이라는 x도 딜레이 버전이 하나 있고 y도 딜레이 버전이 하나 있는 시스템인데 실제로 우리가 머리를 조금만 썼더니 딜레이 컴포넌트 하나만 가지고도 이 DT-LTI 시스템을 구현할 수 있었죠.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수학적으로는 동일하지만 실제로 구현할 때는 컴플렉서티가 다른 여러 방법들이 존재하고 여기서는 이렇게 딜레이 컴포넌트 수로만 지금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저게 finite precision으로 곱하고 그다음에 딜레이 했을 때 뭐 타이밍의 지터라든가 이런 온갖 시스템의 임페어먼트들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여러분이 디지털 시스템을 디자인했었어요. 적어도 여러분 옛날 선배들은. 그럴 때는 실제로는 똑같지만 수학적으로는 얘와 얘가 다를 수도 있고 막 그래요. 타이밍, 클락의 디스트리뷰션이라든가 이런 것에 따라서. 그래서 항상 기억할 것은 뭐다? 수학적으로 동일하지만 여러 가지 다양하게 구현하는 방법이 있다. 그리고 그런 것을 잘 찾아내면 대박이죠. 요즘 표현대로 하면. 자, 그래서 여기까지 그냥 바이레터럴 G 트랜스폼을 끝내고 이제부터 유니레터럴 G 트랜스폼을 합시다. 특히 오늘 피보나치 수열은 해야 되지 않겠어요? 네. 자, 유니레터럴 G 트랜스폼은 정의가 유니레터럴 라플라스 트랜스폼과 매우 유사한데 라플라스 트랜스폼은 컨티뉴어스 타임 시그널을 다루다 보니까 0 마이너스부터 인피니티까지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그런 걸 도입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n을 0부터 인피니티까지 이렇게 하나. 자, 그러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n이 음수인데서 완전히 달랐던 두 시그널이 n이 양수, 넌 네거티브에서 완전히 똑같으면 두 개의 유니레터럴 G 트랜스폼의 이 식은, 알지브라익 식은 똑같을 수 있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유니레터럴 G 트랜스폼이라는 것은 유니레터럴 라플라스 트랜스폼에서와 마찬가지로 음수 부분에 대한 정보를 무시하는 거예요. 네. 자, 그런데 좋은 건 뭐죠? 무시해도 똑같은 놈들이 있죠. 예를 들면 x of n equals 그러니까 x of n equals x of n times u of n인 시그널들. 코잘 시그널이죠. 코잘 시그널은 유니레터럴 라플라스 트랜스폼과 바이레터럴 라플라스 트랜스폼이 똑같아요.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그리고 또 여기도 있지만 유니레터럴 죄송합니다. G 트랜스폼 큰일이에요. 입에 붙었어요. 유니레터럴 G 트랜스폼 of X는 X of n times U of n을 해서 억지로 코잘하게 만든 것이 바이레터럴 G 트랜스폼과 같다. 이것도 뭐 너무 당연한 얘기예요. 자, 그래서 어쨌거나 요 시그널이 X가 어떻게 주어지든 간에 n이 음수인 부분은 다 갖다 버렸기 때문에 마치 X의 코잘한 부분만 남겨놓은 것 같잖아요. 그래서 X의 코잘한 부분만 가지고 바이레터럴 G 트랜스폼한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ROC가 어떻게 됩니까? G 트랜스폼, 라플라스 트랜스폼에서는 right side이었던 것처럼 G 트랜스폼에서는 어떤 서클 바깥쪽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ROC는 always outside the circle이고 여기서 이제 주의할 것은 includes G infinity라고 되어 있는데 왜 그래요? 여기 보면 알 수 있죠. 여기서 x0 더하기 x1의 z 인버스 x2의 z 네거티브 스퀘어 이런 식으로 해서 인버스 텀들만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z분의 1, z 제곱분의 1, z 3승분의 1 이렇게 되는데 다 파이나이트 하니까 z가 무한대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 z가 무한대로 가면 얘들 다 어때요? 발산하지 않고 아무 문제 없죠. 맞습니까? 그래서
reason of convergence에 C infinity를 넣어도 되는 거죠. 제가 폴이 있다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ROC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ROC에 그냥 어느 바깥쪽뿐만 아니라 어떻다고요? infinity를 넣어도 된다는 거. 자, 코잘 시스템에 대해서는 이렇게 되는 건 너무 당연하고 유니래터럴 G 트랜스폼과 바이래터럴 G 트랜스폼. 이제 여기서 흥미로운 게 이제 또 있는데 잘 알다시피 두 개의 시그널이 둘 다 코잘 시그널이면 코잘 시그널의 컨볼루션은 어떻게 됩니까? 예, 어떻게 됐었죠? G 트랜스폼을 하면 예, G 트랜스폼의 프로덕트였죠. 그런데 그냥 두 시그널이 있다고 해보세요. X1, X2의 컨볼루션의 바이래터럴 G 트랜스폼은 각각의 바이래터럴 G 트랜스폼의 곱이었는데 시그널이 처음부터 코잘했어요. 그러면 당연히 뭐 걔들의 곱이 유니래터럴 G 트랜스폼의 곱이 전체의 유니래터럴 G 트랜스폼이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것 너무 당연해요. 라플라스 트랜스폼 할 때 이미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여기도 있지만 important difference라는 건데 당연히 difference from unilateral Laplace transform이죠. 또는 죄송합니다. bilateral G transform이죠. 여기서 보면 처음에 이게 이해가 안 가요. 저도 예전에 그랬어요.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인가. 자, x of n이라는 게 있었어요. x of n. 그러니까 이걸 보면 여러분한테 x of n이 주어졌어요. 그래서 얘의 unilateral Z transform이 x of z였어요. 자, 그런데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x of n-1의 unilateral Z transform은 뭐냐?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이제 뭐 생각하는 방법이 여러 개 있는데 데피니션은 그냥 써보세요. 아무 생각 없이. 그래서 대입을 하는데 우리가 이런 식으로 뭐가 주어지고 어쩌고 할 때는 트릭이 뭐라고요? 얘를 어떤 새로운 y로 놓으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도 y는 x의 딜레이드 버전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 딜레이라는 걸 그림으로 생각해 보세요. 저는 이걸 이해하려고 노력했는데 처음에 정말 안 되다가 금방 나중에 아하 하고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이래요. 자, x of n이란 게 있는데 얘는 코잘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코잘 시그널. 그러니까 뭐 스템으로 그리면 뭐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렇죠? 자, y of n이 출력이 아니에요. 그냥 이름을 붙인 거예요. x of n-1이라는 게 그림으로 나타내면 그래프를 어떻게 하는 거죠? 오른쪽으로 한 칸 쉬프트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G 트랜스폼을 유니래터럴 G 트랜스폼을 했다면 X에서 그때 X of n의 유니래터럴 G 트랜스폼을 할 때는 우리가 뭘 무시해요? 이 점들을 다 무시하죠. 왜냐하면 얘는 n이 네거티브에 있으니까. 그런데 내가 시그널을 딜레이를 줘버리면 딜레이를 주고 새로 정의하면 어떤 일이 생겨요? 그전에는 무시되었던 요 녀석이 여기 나타나잖아요. 맞습니까? 요 녀석이 여기 이렇게 나타나요. 이제 이 녀석이 y의 유니래터럴 G 트랜스폼에는 나타나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어쨌든 간에 x of 네거티브 1이 나타나 줘야 된다고. 그렇잖아요. 얘 정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여기 보세요. x를 딜레이 준 거니까 바이래터럴 G 트랜스폼으로 생각하면 G 인버스를 곱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제가 얘기했듯이 x of 네거티브 1 정보가 이제 필요하거든요. 왜냐하면 딜레이를 줬다는 얘기는 유니래터럴 G 트랜스폼 할 때 이제 x의 네거티브 1이 나타나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고 라플라스 트랜스폼 할 때와 비슷하죠. 그때는 뭐였죠? 우리가 예를 들면 어떤 시그널 x가 있었다면 x의 제로에서 미분값 걔가 나타났는데 그때는 빼지면서 나타났죠. 기억납니까? 그래서 구별을 잘 하세요. 여긴 더하기예요. 자,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두 번 딜레이를 주면 어떤 일이 생길 것 같아요, 이제. 이 시그널을 두 번 딜레이 준다는 얘기는 이제 넌 네거티브 쪽에 숨어 있던 x 네거티브 1과 x 네거티브 2가 이제는 죄송합니다. 네거티브 쪽에 숨어 있던 녀석이 넌 네거티브 쪽으로 살아나기 때문에 G 트랜스폼을 하면은 G 인버스 스퀘어의 유니래터럴 오브 xn인 xg 말고도 x 네거티브 1, x 네거티브 2가 필요하다는 걸 금방 알 수 있어요. 자,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하나 웜업을 합시다. 피보나치 수열하기 전에. 자, LCCD가 하나 주어졌어요. 여기선 디퍼런스 이퀘이션이죠. 출력 y는 그것과 자기의 딜레이드 버전의 2배를 더하면 입력과 같다. 자, 이렇게 해놓고는
어떻게 줬냐면 y의 이니셜 컨디션은 아니에요. 하나 과거. 유니래터럴 G 트랜스폼 하면 없어졌던 정보죠. 걔도 하나 줬어요. 베타. 그 다음에 x는 알파의 u of n이라고 줬어요. 그러니까 이 x는 뭐예요? 코잘 시그널이죠. 자, 이렇게 주고는 뭐라고 당연히 물어보겠어요? 출력 y를 계산하라. 그런데 주의할 게 있어요. 네. 여기서 find y of n인데 n이 무엇 이상일 때를 원할 것 같아요? 네, 0 이상일 때겠죠, 당연히. 왜냐하면 우리는 얘를 유니래터럴 G 트랜스폼 할 거니까. 그래서 for n 0, n이 0 이상일 때 yn을 구하라는 게 질문이에요. 자, 이제 그러면 유니래터럴 G 트랜스폼을 해봐요. 이 디퍼런스 이퀘이션에. 자, 첫 번째 텀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y를 y of n에서 어때요? y of n에서 유니래터럴 G 트랜스폼을 하면 그냥 캐피탈 Y of Z가 되죠. 그래서 잘 보시면 이 녀석이 이렇게 됐어요. 제가 하나하나 표시할 때 잘 따라가세요. 자, 두 번째. 2배의 Y of N-1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어떻게 됩니까? 예. Y의 네거티브 1이 살아남잖아요. 그래서 2배의 Z 인버스의 Y에다가 2배의 Y1이 남아요. 그래서 여기 2배의, 그렇죠? 요게 2예요. 그 다음에 Z 인버스 Y의 네거티브 1. 이렇게 해서 요 베타가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레프트 핸드 사이드는 유니래터럴 G 트랜스폼이 끝났고 라이트 핸드 사이드는 어떻게 되죠? 간단하죠. 얘는 알파 타임스 U of n인데 얘는 이렇게 된다는 거 우리 알고 있어서 이렇게 썼어요. 자, 그러고 나서 우리는 뭘 원해요? Y of Z equals라고 나타내고 싶으니까 다 라이트 핸드 사이드로 넘겨요. 그러고 나서 정리를 해봤더니 이렇게 두 개 텀으로 나왔죠. 자, 요거를 지난번에 유니래터럴 라플라스 트랜스폼 할 때와 마찬가지로 한번 봅시다. 자, 먼저 베타가 0이라고 해봐요. 베타가 0. 그럼 이 텀이 없어지잖아요. 그 다음에 알파가 0이라고 하면 이 텀이 없어지죠. 자, 알파를 0으로 먼저 해봅시다. 그러면 x가 올 제로예요. zero input response를 우리가 얻겠죠. 그러니까 알파를 0으로 놓고 남은 녀석이 zero input response죠. 그래서 여기 zir이라고 써놨어요. 자, 그 다음에 베타가 0일 때는 어떻게 됩니까? 이게 이니셜 컨디션이 제로잖아요. 이러면 이니셜 레스트 조건을 만족하고 또 LTI고 코자리라고 해버리면 우리 제로 스테이트 리스판스를 얻죠. 그래서 베타를 제로로 놨을 때 남은 텀을 제로 스테이트 리스판스라고 나왔는데 여기서 주의할 건 뭡니까? 여기 잘 정리를 해보니까 여기 Y가 있어서 문제는 그냥 넘기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잘 보니까 제로 인풋 리스판스는 이게 뭘 뜻해요? 우리가 아까 피드백에서 봤듯이 이게 폴이 2에 네거티브 2에 있죠. 그렇죠? 그래서 마이너스 2의 n승꼴로 발산하는 게 하나 있는 거예요. 마이너스 2의 n승꼴. 그 다음에 여기는 뭐 어떻게 됩니까? 얘는 어때요? 얘를 우리가 partial fraction expansion 한다고 생각하면 얘와 동일한 텀도 있고 또 얘는 어때요? 유닛 스텝 텀이 하나 나오죠. 이렇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딱 정리하고 나면 바로 대충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요거는 어떻게 푸냐면은 partial fraction expansion을 여러분 하기 위해서 요렇게 놓고 A, B를 찾아요. 주어진 알파, 베타에 대해서. 그러니까 요 두 텀으로 딱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얘는 뭐라고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마이너스 2의 n승 U of n의 A이고 얘를 이제 인버스 Z 트랜스폼을 하면 얘는 B의 U of n이 되겠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는 컨스탄트, 하나는 막 오실레이션 하면서 점점 커지는 발산하는 텀이 되는 거. 아시겠습니까? 예. 자, 그러면 이제 대망의 아니 여기 있네요. 그렇죠? 설명을 해놨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베타가 0일 때 이니셜 레스트고 제로 스테이트 리스판스 이렇게 생기고 네. 얘를 굳이 구하면 그다음에 제로 인풋 리스판스를 구하면 이렇게 된다. 네. 자, 이제 피보나치 수열 한번 해봅시다. 피보나치 수열은 정의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아마 여러분은 고등학교 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배웠을 거예요. 기본 A1이 0, A2가 1,
또는 어떤 때는 1, 1로 주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예. 그 다음에 a sub n 플러스 2가 a sub n 플러스 1 더하기 a sub n이고, 그다음 고등학교 때는 이 인덱스를, 수열의 인덱스를 n을 1 이상으로 많이 잡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수열의 첫 번째 텀이 제로, 두 번째 텀이 1, 세 번째 텀은 과거 두 개의 합, 네 번째 텀은 또 과거 두 개의 합, 이렇게 나타내고 find an. 근데 하지 않았죠, 물론 고등학교 때는. 해보자고요, 이제. as a function of n. 이렇게 될 텐데, 어떤 데는 1, 1, 2, 3, 5, 8, 13 이렇게 간다고 그러고, 어떤 때는 0, 1, 1, 2, 3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는데, 제가 위키피디아 찾아보니까 그 논란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예. 요거를 피보나치 수열이니까 F라고 불러요. 그래서 여기 있어요. F라고 불러서 F0를 제로로 잡았어요. 뭐 말 되죠, 그렇죠? 그다음 F1을 1. 그러니까 여러분이 고등학교 때 아마 1, 1, 2, 3 이렇게 배웠을 텐데 그거는 요게 맞죠, 그렇죠? 예. 자, 이렇게 잡아놓고, 자, 이제 구하라는 거예요. 자, 구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예.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두 가지로 제가 나눠서 한번 해볼게요. 예. 우리는 어쨌든 간에 유니레터럴 Z 트랜스폼을 쓸 거니까, 예. 그 시퀀스를 출력이라고 하자고요. 그러면 아까도 말했지만 유니레터럴 Z 트랜스폼이 있으면 이제 출력을 Z라고, 죄송합니다. 출력을 Y라고 하면 Y에 하나 과거, 두 개 과거가 있겠죠. 그래서 요 식을 이렇게 바꾸려고 해요. 요 녀석을 Y of N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식을 Y of N-1, 이 식을 Y of N-2라고 하고, 우리는 N을 0 이상으로 잡을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유니레터럴 Z 트랜스폼 쓰기 좋죠. 딱. 그렇죠? 그 다음에 Y of 네거티브 1을 예를 들면 여기, 죄송합니다. 네, 그렇죠. 1. Y of 네거티브 2를 0 이렇게 잡고는 그냥 푸는 거예요. 그게 요거예요. 그래서 Y of N을 A sub N-2로 잡으면 지금 제가 말한 딱 그 식이 나오죠. 이렇게. 두 개의 이니셜 컨디션과 하나의 리커전 포뮬러가 나오죠. 자, 이제 유니레터럴 G 트랜스폼을 양변에 해봅시다. 그러면 요 left hand side는 Y of Z고 right hand side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 딜레이인데 튀어나온다고 했죠, 제가. 그렇잖아요? 아까 설명했잖아요. Z 인버스의 Y of Z에 더하기 Y의 네거티브 1. 이렇게 하나 튀어나오고. 그 다음에 두 번 딜레이를 주면 딜레이 하는 걸 두 번 하면 되죠. 그래서 유니레터럴 라플라스 트랜스폼 할 때 마찬가지로 이렇게 여러분이 쓸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이렇게 하고 나서 보니까 Y로 묶어야죠. 그렇죠? 그래서 Y로 묶어나면 또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1 Z 인버스 마이너스 Z 네거티브 스퀘어 타임스 Y of Z는 1 플러스 Z 인버스가 됐어요. 그럼 당연히 양변을 이걸로 나누고. 자, 그 다음에 여기 한번 보세요. 분모는 어때요? 분모는 Z 인버스의 2차식, 분자는 Z 인버스의 1차식이에요. 얘를 여러분이 분자 분모의 Z 스퀘어를 곱해서 보면 Z 스퀘어 마이너스 Z 마이너스 1, 그다음에 Z 스퀘어 플러스 Z 이렇게 되겠어요. 맞나요? 네. 그런데 분모에서 보면 이제 폴을 봐야죠. 폴. 여러분이 디스크리미넌트 판별식에 넣어보면 B제곱 마이너스 4 하기도 전에 이게 잠깐 서로 다른 두 실근이네. 딱 알 수 있죠. 그 서로 다른 두 실근은 어떻게 됩니까? 제가 여기 쓰는 것처럼 2분의 1 플러스 스퀘어 루트 5와 2분의 1 마이너스 스퀘어 루트 5가 되겠어요. 그래서 얘를 여러분이 만약 팩터링을 한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팩터링 하면. 뭐 어쩌고 저쩌고 되겠죠. 그런데 보면 알겠지만 분자 분모의 차수가 같잖아요. 그러면 폴도 두 개, 제로도 두 개죠. 그러면 그냥 Z 인버스로 하고 곱으로 바로 나타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때는 이렇게 확인만 하고요. 얘를 가지고 써요. 이렇게 안 하고. 그래서 얘를 1 마이너스 PZ 인버스 A 더하기 1 마이너스 P 컨주깃 G 인버스 B의 꼴로, 예,
사실 칸주기시라고 하면 안 되죠. 그렇죠? 예, 복소수는 아니니까. 예, P1, P2라고 합시다. 예, 이렇게 놓으면 이제 문제가 없죠. 보면 알겠지만 여러분이 이 partial fraction expansion에서 통분을 하면 분모는 다시 얘로 돌아가고 분자는 얘들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이니까 Z 인버스의 1차식이 되니까 딱 맞죠. 맞습니까? 통분해 보세요, 얘를. 따라서 AB만 찾으면 돼요, 이제. 근데 AB를 찾는데 어쨌든 찾아가지고 다시 인버스 유니래터럴 G 트랜스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얘는 A에 P1의 n승 U of n, 얘는 B에 P2의 n승 U of n이 되잖아요. n은 0 이상이고. 그러니까 결국은 저 A, B를 찾기 위해서 물론 요걸 바로 풀어도 되지만 또 하나는 그냥 뭐냐면 우리가 피보나치 수열을 알고 0, 1이니까 그 다음에 1, 2잖아요. 1, 2가 되도록 여기다가 0, 1을 넣어보면 되죠. 그렇죠? 어쨌든 그래서 찾을 수가 있는데 그럼 좀 귀찮아요. 요게 한 가지 방법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어떻게 보면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여기다 여러분이 억지로 x of n을 더한 다음에 그냥 x of n은 다 제로였다.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어떻게 보면 이 시스템의 zero input response로 피보나치 수열을 정의한 거예요. 그런데 그게 하나고 다른 하나는 뭐냐면 이렇게 딜레이 주고 귀찮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입력을 가지고 내가 저걸 만들어냈다고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는 잠시만요. 이거 맞나요?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0 이상에서 무조건 성립하게 해요. 그래서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 요거예요. 죄송합니다. n이 0 이상으로 놓고요. x of n이란 걸 만들어요. 그 다음에 좌변에다가 요걸 만들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네, x는 코자리고요. x0를 1, x1을 1 이렇게 놔봐요. 그럼 어떻게 되나? 자, 이 식에서 n이 제로일 때 y도 코자라다고 놔버려요. y도. 왜냐면 우리가 유니래터럴 G 트랜스폼을 찾을 거니까. 대신에 어떻게 하냐면 x0를 제로로 놓으면 y0는 어떻게 됩니까? 제로가 되죠. 코자라다고 했으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x1을 1으로 놔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x1을 1으로 놓으면 여기서 n, 요 식에서 n을 1로 놓잖아요. 그러면 y1이 1이 되죠. 그 다음엔 어떻게 하냐면 x가 모조리 제로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한 거냐면 얘는 x에다가 내가 올 제로가 들어오다가 여기에 제로, 1, 제로, 제로, 제로 된 거를 집어넣는 걸로 본 거예요. 그리고 그때 나오는 출력 y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코잘 시그널을 여기다 넣었을 때 나오는 그 y of n을 피보나치 수열로 놓은 거예요. 그래서 특히 여기서 f로 놓은 거죠. 이거를 fn으로 놓은 거. 자, 그러면 이제 풀어봅시다. 여기서 양변에 유니래터럴 G 트랜스폼 하면 아까와 거의 동일하죠. 차이점은 뭡니까 이제? 차이점은 요 right hand side가 코자리이기 때문에 그냥 잠깐만요. 예, x가 되는데 x의 z 트랜스폼은 어떻게 돼요? x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냥 z 인버스네요, 그렇죠? x가 요거니까 유니래터럴 G 트랜스폼 하면 z 인버스잖아요. 그래서 너무 간단하게 되죠. 이게 사실은 위에 거보다 훨씬 간단해요, 해보면. 그래서 이제 나눕니다. 나누면 이렇게 되죠. 그럼 여전히 얘도 z 인버스 1차니까 아까와 마찬가지로 partial fraction expansion을 써서 y는 a 곱하기 요 2분의 1 플러스 루트의 n승 un과 b 2분의 1 마이너스 루트의 n승 un이 되겠구나. 그 다음에 여러분이 뭐 물론 이걸 바로 풀 수도 있죠. a, b를. 근데 또 하나는 뭐냐면 y0가 제로잖아요. 그러니까 제로 넣어봐요. 그럼 캐피탈 A 더하기 b는 제로고요. y1은 어떻게 됩니까? 1이어야죠. 그렇죠? 맞습니까? 제로, 1, 1, 2 이렇게 가잖아요. 그래서 대입해보면 그냥 이렇게 나와요. A가 루트 5분의 1, B가 루트 5분의 1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Y 오브 N은
피보나치 수열 FN은 이렇게 일반항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여러분이 고등학교 때 특히 뭐 과학고나 영재학교에서는 보니까 이 LCCD라고 이름은 붙여지지 않지만 차분 방정식 가지고 막 푸는 거를 내더라고요. 요 가까이 있는 요 바로 우리 학교 앞에서 보이는 요 과학고에서도 그런 걸 하던데 왜 되는지는 모르고. 근데 여러분이 유니레터럴 G 트랜스폼을 이해하면 굉장히 쉽게 풀 수 있어요. 참고로 위키피디아에 이 피보나치 시퀀스를 찾아보세요. 제가 거기서 가져온 거예요. 이게 연속적인 게 아니라 그 페이지에서 몇 개를 잘라온 건데 여기 나와 있는 이 그림도 참 피보나치 수열과 관련된 항상 나오는 재미있는 것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여러분이 이름만 들으면 아는 많은 수학자들이 이걸 가지고 놀았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일반항에 대해서 누가 처음 발견했다고 막 떠들었는데 이미 사실 유명한 2명이 알고 있었고 뭐 어쩌고 저쩌고. 네. 재밌으니까 꼭 보도록 하세요. 네. 제너레이팅 펑션 얘기도 나오고 우리랑 비슷하죠. 그렇죠? 한번 보세요. 이게 여기서는 Z라고 했지만 사실 우리한테는 Z 인버스에 해당하는 녀석인데 비슷하게 다 했어요. 그 당시에. 자, 그래서 네, 이게 끝났습니다. 이제 우리가 샘플링 인터폴레이션 요 렉처 노트로 들어가겠어요.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는데 제가 이 강의 이 교과목 처음 시작할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소위 말해서 CT 시그널과 DT 시그널이라는 것에 대해서만 주로 다룬다. 그래서 X, 뭐 XN 이렇게 했는데 X는 예를 들어서 R into C인 함수, 여기서 말하는 X는 Z into C인 어떤 함수, 꼴로 모델링, 수학적으로 모델링 되는 것들을 다룬다. 이 과목에서는. 그러고 나면 이제 시스템이란 게 있는데 시스템은 뭐예요? 매핑 룰이고 입력, 출력을 정해줘야죠. 그럼 입력이 CT인 것, 출력이 CT인 것. 뭐라고 부른다고요? CT 시스템. 이렇게 하고 나면 입력의 2가지, 출력의 2가지니까 4가지가 있는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지금까지 어떤 것만 배웠어요? CT 시스템과 DT 시스템만 배웠죠. 그리고 특히 어때요? 그 CT와 DT 시스템이 고잘하거나 리니어하고 타임 인베리언트한 것. 즉, 요 교집합을 주로 배웠어요. 코젤러티는 간혹 무시되기도 했어요. 맞습니까? 이게 이 교과목의 전체 그림이죠. 이제 제가 처음에 학기 초에 저 벤 다이어그램을 그렸던 게 이제 이해가 갈 거예요. 드디어 이제 뭡니까? CT가 들어가서 DT가 나오는 시스템. DT 시그널이 들어가서 CT 시그널이 나오는 시스템에 대해서 이제 배울 거예요. 학기 말에. 자, 그러면 이제 어떤 게 가능한지 한번 봅시다. 자, continuous time 시그널이 들어가요. X of T라고 할게요. discrete time 시그널이 나와요. 뭐라고 할까요? 그래서 이거를 어떤 때는 XC, XD 이렇게 쓰기도 해요. 편의상. 네. continuous time이라고 해서 C, discrete time이라고 해서 T. 자, 이렇게 들어가는 게 어떤 게 있을까요? 하는 거예요. 어떤 게 가능할까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이제 다양한데 가장 간단한 것이 소위 말하는 유니폼 샘플링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정의하면 돼요. n번째 discrete time 시그널의 텀은 continuous time 시그널의 텀에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define.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냐? 그림을 그리면 쉬워요. 언제나처럼. 일단 continuous time t축에서 xc of t를 그려요. 자, 그리고 이제 discrete time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각각의 n 정수죠. n에 대해서 continuous time에서 어떤 값을 할당할지를 찾아야죠. 잘 모를 때는 n을 0 놔보세요. 그러면 어떤 캐피탈 델타라는 타임 인스턴트 순간에서의 함수 값이에요. 편의상 요 지점을 델타라고 하겠어요. 제가 캐피탈 델타.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요 함수 값이 요 높이가 뭐가 되죠? 요게 xd of 제로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xd, x sub d of 1은 어떻게 돼요? 여기 식을 보면 알겠지만 타임 인스턴트가 캐피탈 델타에서
1 times t sub s. 여기서 t sub, 캐피탈 T sub s는 뭐 time interval for sampling 이란 뜻으로 s라고 썼는데 안 쓰기도 해요. 네. 자, 그래서 예를 들면 요게 델타 플러스 ts라고 합시다. 요 간격이 이제 ts인 거죠. 그러면 요 함수 값이 xd of 1이 돼요. 자, 이제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에 n을 쭉 증가시키면 여기서 2ts, 3ts 하면서 이거 쭉 값을 따오겠죠. 네거티브 1, 네거티브 2, ts 하면서 쭉 따오겠죠.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냐면 그림을 먼저 보여드리면 요런 거예요. 여기서 그림이 이상하게 돼 있지만 그냥 간단하게 보세요. 여기에 이렇게 변하는 시그널이 있다고 합시다. 제가 하이라이트한 것처럼. 그리고 아까 말했던 그 캐피탈 델타, 그 옵셋인데, 샘플링 옵셋인데 편의상 0으로 잡았어요. 델타는 0. 그 다음에 ts를 t라고 잡으면 자, 어떻게 됩니까? 여기가 디스크리트 타임 시그널의 제로값 1, 2, 3 이렇게 되고 네거티브 1, 네거티브 2, 네거티브 3 이렇게 되죠. 그런데 여기서 이 그림이 말하는 게 뭐냐면 사실은 시그널이 3개가 있어요.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시그널이 요건데 하필이면 첫 번째 시그널과 우리가 딱 값을 따오는 그 타임 인스턴트에서는 똑같아요. 네. 그럼 어떻게 되죠? x1과 x2는 다른데도 불구하고 여기서는 우연히도 그 옵셋 0, 그다음에 샘플링 인터벌 t에서는 동일한 디스크리트 타임 시그널을 주죠. 심지어 여기 시그널이 하나 더 있어요. 얘도 하필이면 우연히 샘플링을 하고 나면 값은 같아요. 하지만 오리지널 시그널은 달랐죠.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런 식으로 컨티뉴어스 타임 시그널을 디스크리트 타임 시그널로 바꿀 때 수학적으로 어떤 옵셋 델타로부터 어떤 양수 t만큼씩 쭉 앞뒤로 움직이면서 위치에서 값을 따오면 처음 들어간 입력이 보존됩니까? 출력에서 정보가? 이게 안 된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뭐였는지 구별이 안 가잖아요. 출력은 다 똑같잖아요. 이 경우에. 맞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지금 이게 말한 게 유니폼 샘플링인데 일반적으로 유니폼 샘플링을 하면 입력 시그널의 정보가 출력에서 보존되지 않아요. 근데 왜 그렇겠어요? 너무 당연해요. 왜냐하면 입력 시그널은 몇 개의 타임 밸류 페어가 있어요. 펑션 밸류. uncountably. 셀 수 없게 무한개가 있죠. 여기. finite interval이라고 하더라도 무한개의 페어가 있는 거예요. 제로와 함수에서 xc 제로. 그래서 아주 조금 움직임 무수히 많은 것들이 있는데 discrete time 시그널은 어떻게 돼요? 듬성듬성 셀 수 있게 심지어 무한개라 하더라도 셀 수 없는 무한개 중에서 셀 수 있는 유한개만 남긴 거잖아요. 어떻게 모든 정보가 살아남겠어요? 그래서 언뜻 보면 이렇게 유니폼 샘플링 하는 것은 정보를 잃어버리는 바보짓이죠. 일단 수학적으로 생각하면. 그런데 그렇지 않다고 말하는 게 핵심이에요. 다음 시간에 계속합시다.